당신을 상처 준 사람이 후회하게 되는 순간. 안녕하세요. 한국개선협회 채널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상처 준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깊은 고통과 분노를 경험합니다. 그들이 후회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복수심이 아니라 내가 받은 고통이 정당하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정의감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들이 후회하게 만들려면 비난하거나 맞서 싸워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심리학의 거장 칼 구스타프 융은 전혀 다른 해답을 제시합니다. 융은 인간의 마음을 끊임없이 탐구하며 상처와 고통이 외부의 가해자가 아닌 내면의 그림자와 무의식적인 패턴에서 비롯된다는 혁명적인 통찰을 내놓았습니다. 융의 분석에 따르면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진정으로 후회하게 되는 순간은 당신이 그들과 싸우거나 설득할 때가 아닙니다. 바로 당신이 침묵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고 당신의 삶을 완전히 독립시켜 나아갈 때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당신을 상처 준 사람이 결국 후회하게 되는 순간을 주제로 칼 융의 분석 심리학적 통찰을 바탕으로 침묵을 통한 평화의 승리를 쟁취하는 길을 전문가 수준에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 침묵은 굴복이 아니라 주도권 회수이며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하게 그들의 양심과 무의식을 건드리는 고도의 심리 전략입니다. 상처 준 사람과의 관계에서 고통받는 당신이 진정한 평화와 독립을 얻고 궁극적으로 상대방이 당신의 가치를 뒤늦게 깨닫고 후회하게 만드는 인생 교육의 길을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칼 융은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의 행동이 종종 그림자 투사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합니다. 융이 말하는 그림자는 자신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정적인 측면이나 열등한 특성을 의미합니다. 상처 준 사람은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열등감, 불안정성, 이기심과 같은 그림자를 인정하기 두려워 그것을 외부의 당신에게 덮어씌웁니다. 상처 준 사람이 후회하게 되는 순간은 당신과의 싸움에서 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당신에게 투사했던 그 그림자가 당신을 떠나자 다시 자기 자신에게 되돌아올 때입니다. 당신이 침묵하고 평화를 찾을 때 상처 준 사람은 더 이상 당신에게 그림자를 투사할 대상이 없어지고 자신의 내면과 마주하게 되면서 고통과 후회를 느끼게 됩니다. 상처 준 사람에게 대항하는 일반적인 방법 싸움, 논쟁, 비난은 왜 실패하고 침묵이 진정한 승리가 되는지 융 심리학의 관점에서 분석합니다. 상처를 주는 독소적인 사람, 특히 나르시시스트 성향은 당신의 감정적 반응, 분노, 슬픔, 울분을 에너지의 먹이로 삼아 살아갑니다. 당신이 비난하고 싸우려 들면 상대방은 당신의 분노라는 에너지를 흡수하여 더 활성화되고 관계의 주도권을 쥐게 됩니다. 당신은 감정 쓰레기통 역할에 머물게 됩니다. 당신의 완벽한 침묵은 그들의 에너지 공급을 완전히 차단합니다. 침묵은 당신과의 싸움은 나의 에너지 낭비일 뿐이다라는 메시지를 가장 비언어적으로 강력하게 전달합니다. 에너지를 얻지 못한 상처 준 사람은 무력감과 공허함을 느끼며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은 침묵을 굴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침묵은 내면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외부 세계와의 단절입니다. 당신이 침묵하고 당신의 삶으로 돌아갈 때 당신은 상대방에게 나는 당신의 인정이나 반응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는 관계의 주도권을 상대방에게서 나 자신에게로 완전히 회수하는 행위입니다. 당신의 평화로운 침묵을 본 상처 준 사람은 내가 통제할 수 없게 되었다는 심각한 불안과 당황을 느낍니다. 이는 당신의 무관심이 그들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상처 준 사람과 싸울 때 당신도 모르게 그들의 부정적인 에너지와 감정적 공격성을 닮아가게 됩니다. 침묵하고 평화롭게 나아갈 때 당신은 그들의 독소에 오염되지 않고 당신의 긍정적인 본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대방은 당신에게 투사했던 자신의 그림자가 다시 자기 자신에게 되돌아와 스스로의 결함과 마주하게 됩니다. 상처 준 사람이 당신을 떠나보낸 후 자신의 결점과 열등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는 당신에게 상처를 준 자신의 행동을 가장 깊이 후회하게 됩니다. 침묵이 단순한 연락 두절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를 구축하는 능동적인 행위가 되려면 다음의 3단계 길을 걸어야 합니다.
침묵을 시작하기 전 당신의 내면을 괴롭히는 상처에 대한 집착을 끊어내야 합니다. 당신의 고통이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때만 치유될 수 있다고 믿는 태도입니다. 이는 당신의 평화를 상대방에게 저당 잡히는 행위입니다. 단순한 침묵은 공허함과 외로움을 낳습니다. 침묵이 강력한 무기가 되려면 당신이 그 시간을 자신의 본질 셀프를 강화하는 기회로 채워야 합니다. 융이 말하는 셀프는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가장 완전하고 통합된 본질입니다. 상처 준 관계는 당신의 셀프를 왜곡시킵니다. 상처 준 사람이 비난했던 당신의 약점이나 평소 꿈꿔왔던 새로운 역량을 키우는 데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이에 외국어 학습, 전문 자격증 취득, 운동, 식단 관리를 통해 외적, 내적 건강을 회복하고 스스로에게 투자하십시오. 당신이 침묵하는 동안 더 건강하고 유능하며 빛나는 사람이 될 때 상처 준 사람은 당신을 잃은 것에 대해 가장 큰 후회를 하게 됩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독립이 그들의 최대 패배입니다. 상처 준 사람이 당신을 가장 괴롭히는 것은 그들이 당신의 고통에 무관심하다는 사실입니다. 침묵을 통한 평화는 타인의 마음은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현실을 인정할 때 완성됩니다. 삶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 나의 행동, 나의 감정, 나의 노력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 타인의 생각, 타인의 반응, 과거의 일으로 명확히 분리합니다. 상처 준 사람이 후회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당신의 모든 에너지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에만 쏟으십시오. 당신이 자신의 평화와 행복을 외부의 어떤 사람의 행동이나 후회 여부에도 종속시키지 않을 때 당신은 심리적으로 완전히 독립한 것입니다. 이것이 융 심리학이 말하는 진정한 자기 실현이며 침묵을 통한 평화의 최종 승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을 상처 준 사람이 결국 후회하게 되는 순간을 칼 융의 통찰을 통해 분석하고 침묵을 통한 평화의 승리를 얻는 3단계 길을 제시했습니다. 침묵은 에너지 차단과 주도권 회수이다. 침묵의 평화는 상처에 대한 집착을 해체할 때 시작된다. 침묵의 승리는 자신의 본질을 강화할 때 완성된다. 상처 준 사람에게 대처하는 가장 강력하고 품격 있는 방법은 침묵 속에서 당신의 삶을 최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당신의 후회는 그들의 몫이며 당신의 삶은 오직 당신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 존재합니다. 당신이 침묵하는 동안 당신의 삶이 더 밝게 빛날 때 상처 준 사람은 당신을 잃은 것과 자신이 당신에게 투사했던 그림자가 되돌아온 고통 속에서 당신에게 상처를 준 자신의 행동을 가장 깊이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고 당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만들어줄 강력한 방패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